안녕하세요. 교정과 전문의 김진욱 원장입니다. 오늘은 돌출입 교정 그리고 잇몸 돌출 교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례와 함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돌출입 교정과 잇몸 돌출 교정, 돌출입과 잇몸 돌출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거는 사실 명확하게 어떤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통용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은, 돌출입이라는 거는 뼈와 잇몸이 나온 것보다도 치아가 더 나와서 치아가 나온 거에 따라서 이제 입술이 나온 거를 돌출입이라고 한다면, 잇몸 돌출은 치아의 각도는 정상인데 잇몸이 많이 나와서 돌출인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 두 가지에 따라 이제 접근 방법과 치료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사례를 통해서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잇몸 돌출 교정. 그러면 잇몸 돌출일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의 방법의 차이가 있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면, 잇몸 돌출이라는 건 어쨌든 돌출이기 때문에 돌출입과 마찬가지로 치아를 후방으로 집어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잇몸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잇몸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교정은 어쨌든 잇몸을 직접적으로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치아에 힘을 줘서 치아를 들어가게 하게 하는데, 치아가 들어가게 되면 치아의 뿌리 부분에 있는 뼈와 잇몸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 돌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또 하나는 잇몸 돌출인 경우에는 대부분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소위 말하는 거미 스마일의 환자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후방으로만 보내면 안 되고 잇몸이 덜 보이는 방향으로 치아를 위로도 올려야지 잇몸 돌출을 확실하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것, 이걸 이제 거미 스마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크게 봤을 때 한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골격적인 문제. 그러니까 치아 크기와 잇몸은 정상인데 성장 자체가 위턱이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자라가지고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그런 형태의 거미 스마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장은 괜찮은데 잇몸만 많이 자라가지고 치아를 많이 덮어서 치아가 좀 짧아져 있는 형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골격 문제는 아니고 잇몸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잇몸도 정상이고 골격도 정상인데 입술이 웃을 때 과도하게 당겨져서, 아니면 입술이 짧아서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입술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골격 문제다, 전체적으로 위에가 자라서 잇몸이 많이 보이는 거다 하면 이거는 치아 교정의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아를 교정을 통해서 위로 올림으로써 치아를 올리는 만큼 잇몸도 따라 조금 올라가거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잇몸이 덜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가게 되고, 두 번째, 이렇게 잇몸만 많이 자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잇몸을 잘라내서 치아의 사이즈를 정상적으로 회복해주는 그런 잇몸 성형술을 통해 가지고 그 잘라낸 잇몸만큼을 덜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입술 문제는 입술 재배치술이라고 해서 웃을 때 잇몸이 덜 올라갈 수 있게 입술의 위치를 조금 더 내리는 방법을 흉터가 남지 않게 안쪽에서 간단한 시술로 가능하거든요. 이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방법의 치료를 요하게 되는데,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건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데, 결국에 이제 잇몸의 돌출에 대한 부분도 해소하고자 한다면 결국에는 이 돌출은 교정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겠죠. 그래서 잇몸 돌출인 환자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냐 하면은, 돌출을 일단 해소하기 위해서 치아는 후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발치든 비발치든 뒤로 당기는 힘을 주게 되고, 그리고 많이 보이는 잇몸을 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치아를 위로 올리는 힘도 추가적으로 디자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미니스크루라고 하는 나사가 조금 더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미니스크루는 들어가는 데 사용하고 위에 있는 미니스크루는 올리는 데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앞니 입장에서는 치아가 후상방으로 이동하는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뒤로도 놓고 잇몸도 덜 보이게, 이런 방식으로 잇몸 돌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치아가 예를 들면 한 10만큼 올라갔다 그러면은
잇몸이 따라서 또 10만큼 올라가냐 이렇지가 않고 대략적으로 잇몸이 한 5 정도 올라가게 된다면 치아가 결국에 잇몸으로 조금 파묻히면서 5 정도는 좀 짧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부분 끝나고 나서 그 짧아진 치아의 길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잇몸 성형술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잇몸 성형술까지 동반하게 되면 치아가 올린 만큼 그만큼을 다 순전히 잇몸이 덜 보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잇몸 돌출 교정인 경우에는 잇몸이 덜 보이게 치아를 위로 올리고 또 잇몸 성형까지 동반을 하게 되면은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치료 전후 사진만 보여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잇몸 돌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잇몸이 많이 나와 있고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고 이제 이런 경우에 잇몸을 치아를 위로 올림으로써 그리고 집어넣음으로써 잇몸이 덜 보이게 되고 돌출도 해소하는 이런 방식으로 잇몸 돌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출입과 잇몸 돌출 교정에 대해서 나눠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하자면 이제 돌출입은 잇몸보다도 치아가 나와 있는 경우 이거는 어쨌든 치아를 집어넣음으로써 해소할 수 있고 잇몸 돌출인 경우에는 치아의 각도는 정상인데 잇몸이 나와 있는 경우 그리고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는 일반적인 돌출입의 방법으로 후방 견인도 하면서 잇몸이 덜 보이게 위로도 올려가지고 이 웃을 때 잇몸이 덜 보이게 하는 그런 수식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저는 다른 토픽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